이번 주에 그래서 아유 안 가져온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자 요거는 요약집 할 때 전체적으로 제가 또 풀어줄 겁니다. 아마 하여튼 공시법은 요번에 하여튼 공시법은 만점만 못 맞아봐요. 만점만. 자 오늘은 기본서 한번 펼쳐보실래요? 예. 자 기본서 보니까 뭐예요? 자 66페이지 3번에 뭐가 나오죠?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어때요? 매년 출제돼요 안 돼요? 돼요. 면적은 요거는 별표가 5개고 근데 요거는 몇 개가 나와요? 면적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예요? 가족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1.5개가 출제됩니다. 1.5개가 뭐예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는 간접적으로 그래서 1.5개. 그러니까 오늘 배운 시간이 뭡니까? 오늘 처음에 뭐 배웠죠? 지번 배웠잖아. 지번. 그렇죠. 지번은 뭐예요? 하나. 그 다음에 지목 2문제. 그럼 몇 문제예요? 3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은 1.5개. 그러니까 몇 개예요? 4문제 정도. 그렇죠.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면적은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5, 4, 5위과 관련돼서. 그러면 면적을 공부하실 때 2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면적 측정의 대상. 이게 뭐예요? 아닌 것. 그 아닌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은 뭐죠? 실제. 읽어봐요. 측량과 관련돼서 측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단수 처리. 단수 처리가 뭐예요? 끝수 처리로서 445입이에요? 545입이에요? 545입법. 그러면 주로 이제 면적을 공유하실 때 이 2가지 측면에다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두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면적.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본능적으로 나와야죠. 면적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저기 첫 줄에다 줄쳐놓으세요. 무슨 면상 넓이다? 수평면상의 넓이. 이걸 결정.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는 우리가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기존 수강생은 이제 복습으로서 다시 한번 봐봐요. 수평면상의 넓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지적? 수평지적. 이렇게 하면 여기 면자가 빠졌네요. 무슨 지적? 평면 지적이에요. 그럼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 이렇게 하나 딱 써놔요. 그러면 우리 등록 차원에 따른 분리로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지적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면적과 관련돼서 거기 이제 가로 2번에 가봐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대상이 아닌 것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형광펜 딱 쳐놓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 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외울 게 없어요. 몇 개 점검을 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정리하실 때, 자, 봐봐요. 뭐예요? 한필지. 그렇죠. 한필지. 요즘 제가 뭐예요? 고민을 하고 있죠. 왜요? 제가 이제 전세잖아요. 주인이 나가래요. 그래서 나가래서 지금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아, 살 데도 없고 비싸기도 하고 와 미치겠어요. 지금 막 가서는 오고 싶은데 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애 때문에 뭐예요? 주거 이전에 확보되면 애가 전학을 안 간다잖아요. 여기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애가 뭐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로 오죠. 뭐하러 그러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단독주택을 원해요. 단독주택.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그럼 애가 전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느니 뭐 월세로 들어가야죠. 뭐 완전 집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 은행에다 담보대출 받아서 뭐예요? 전세대출 받아서 은행에다 월세 내고 있어요. 은행에다 월세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저 집에 전화했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했마. 네가 알아서 알아서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서울시 뭐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무슨 동이에요? 용강동에 살고 있어요. 몇 번째? 369대예요.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용강동이 이제 딴 데로 이사 가면, 자, 용강동이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어요. 대흥동으로. 그러면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그럼 청량하지 않잖아. 그러면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번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점검해봐요. 설명을 들어서.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필지 변동 없이, 면적의 변동 없이 이치만 정정이 됐어요.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제일 이제 여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돼.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현황 청량.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 뭐가 붙었어요? 청량. 근데 청량하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여기 무슨 말이에요? 현황만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 교탁에 앉아서 이렇게 형님 누님들을 봅니다. 합격 이렇게 하는 방은. 근데 나중에 보면 얼굴에 제가 다 합격 보입니다. 합격. 지금 상황에서는 합격이라는 게 머리에 쏟고 있는데 점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흐려질 수 있고 정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감상이 20몇 년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 누가 합격하고 누가 불합격하고 다 캐치가 돼요. 근데 와서 묻지 마세요. 저 합격할 것 같아요. 청기누설입니다. 청기누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꾸준한 사람은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합격을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 봐봐요. 현황이잖아. 현황을 파악하자. 실제 청량을 하지 않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경계 복원 청량이 있어. 있던 경계를 복원해 가는 거야. 그럼 실제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경우 1 뭐가 나오죠? 같이 공부해보죠. 소재,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이치 정정입니다. 근데 5번을 조심해야 돼.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서로 경계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적을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경계 복원 청량에서 경 동그라미, 현황 청량에서 현 동그라미. 그러면 거꾸로 읽어봐요. 현경. 그러면 공은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실제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검사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두 개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면 가로 열고 그 옆에다 검사 청량 X라고 써놔요. 그럼 암기 코드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경이라고 외워둬야 돼. 현경.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이쁘면 다 통과야. 그래서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게 올해 간접적으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조심해서 달아놓고 하나 더 적어놔요. 6번 뭐가 있어요?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때는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2.5점짜리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놔야 돼. 그러면 이 부분에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가. 그러면 눈에 선해야 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요거만 조심만 하면 돼요.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은 뭐예요? 실제 청량을 안 했죠.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니까 그러면 청량을 안 했으니까 검사 받을 게 없거든. 그래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청량 뭐가 있다?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 그러면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올해 거기에서 한 문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두시라고. 자, 그러면 67페이지 면적 측정의 방법이 있어. 면적 측정의 방법은 뭡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법과 뭐가 있어요? 좌표 면적 계산법.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따로 외우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 첫 줄에 가서 지적도 임야도 줄 서놔봐요. 지적도 임야도 공통점은 도면이야. 이를 써놔. 위에다 써놔요. 도면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도면에다 도자 동그라미. 자, 전에다 전자 동그라미. 어떻게 해요? 도전. 자, 지적도 임야도를 도면이죠. 그러면 도전 이렇게 한번 숙지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도면은 무슨 측정법을 사용한다? 전자면적 측정법. 요거. 자,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법은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경계 청량 방법 줄 서놓으세요. 경계 청량 방법. 경자 동그라미. 경계 청량 방법에서 경자 동그라미. 자, 경계점 좌표 도노부 줄 서놔봐요. 경계점 좌표 도노부 쭉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경자 동그라미. 그래서 경하고 좀 눈치를 좀 맞춰놓으라고. 자, 경하면 무슨 청량? 경계 청량. 그러면 경계점 좌표 도노부에서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도노부에서 핵심은 뭐예요?
좌표. 그래서 툭 치면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넣는지 틀린지 봐봐요. 경계의 측량 방법은 자,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시험에 출제되면 그 정도 수준에 출제되고 있어요. 다시 그러면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도면은 뭐예요? 도전. 경계점 좌표도 높이는 경을 생각해. 그래서 경의 측량, 좌표.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이걸 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뭐가 나오죠? 면적의 결정 방법. 이게 이제 마무리 칠 때가 왔어요. 이게 무슨 처리예요? 읽어봐요. 무슨 처리? 단수 처리. 무슨 처리가 된다? 거수 처리가 돼. 그러면 그 밑에다가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고 한번 봅시다. 자, 500분의 1, 여기 600분의 1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옆 써놓고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봅시다. 자, 요건 뭐예요? 분모의 분자예요. 분모. 그렇죠. 분모를 2배 하면 1200분의 1 써요. 요 분모를 2배 하면 2400분의 1. 자, 분모를 2배 하면 얼마죠? 1000분의 1. 1000분의 1에서 이제 건너뛰어야죠.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부분 중에 지난번에 요약식 강의할 때 미진한 사람이 한 6분이 계셨어요. 오늘 마무리 확실히 지라고, 확실히 이제. 자, 그러면 축적을 해올 때, 자, 봐봐요. 500분의 1과 600분의 1. 그러면 분모 2배. 1200분의 1. 분모 2배. 2400분의 1. 분모 2배.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축적 변경할 때 법정 축적 한번 공부를 했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라봐요. 이제 잘라놔요. 자, 요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요거는 요 축적하고 요 축적하고 비교하면, 요거는 대축적, 소축적. 요거는 소축적. 공통점. 100단위. 1000단위, 그죠? 그럼 100단위 축적은, 우리 대축적은 요 사이에다 써놔요. 0.01이라도 0.1제곱미터.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것수를 맞춰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1000단위는 뭐다? 0.1이라도 뭐예요? 정수, 자연수로. 그래서 1제곱미터 단수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감형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죠. 우리 1200분의 1은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의 정수예요. 정수로 표시되는 거야. 이제 완전히 이제 개차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요번에 다시 놓쳤어요. 그러면 언제 또 하면 돼요? 기출천재할 때 또 설명이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또 놓쳤어요. 그럼 토요일 날 뭐예요? 이것이 문제가 정답이다. 그때 또 한번 싹 해.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안 맞은다면 진짜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제도, 그러면 봐봐요. 대축적은 그러면 것수를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이거는 자연수로 것수를 맞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이제 와봐요. 이제 쓰지 마시고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123.45다. 자, 우리가 요거부터 출발해 줘야 되겠네. 학창시절로 가볼까요? 자, 얼마예요?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것수를 맞춰봐. 그럼 얼마죠? 87.8. 8이죠. 요거 올리니까. 자, 그러면 87.74다. 그럼 얼마요? 87.77이죠. 4는 버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87.75다. 그럼 얼마죠? 87.8. 무슨 오입했죠? 4, 4, 오입. 4 미만은 버리고 4 이상은 올려주라. 이게 4, 4, 오입입니다. 근데 만약에 면적을 갖다 붙여볼까요? 자, 123.459, 123.35다라고 생각해봐요. 4, 4, 오입 해봐요. 123.5, 그죠? 요거는 123.4. 그러면 여기죠? 그럼 얼마죠? 246.9. 요거 더하니까 얼마죠? 246.8. 어디가 커요? 0.1이 크잖아. 그럼 0.1. 그러면 두 필지만 해도 허수가 얼마나 차이 나요? 0.1. 그럼 전국토로 한다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막아보자는 이유야. 근데 그러면 요것만 고쳐마시면 돼요. 이거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 대축적은. 그러면 둘째 자리가 뭘로 끝났어요? 5로 끝났어요. 앞에 짝수에 올세요.
짝수. 그럼 버려라 이런 거야. 123.4. 이거는 123점. 여기 홀수로 끝났어요? 짝수로 끝났어요? 홀수. 그러면 얼마다? 올려주라는 거야. 그러면 더하니까 얼마예요? 246.8 같아지죠. 그래서 허수 방지. 그러면 4, 4, 5입을 표기하고 무슨 5입? 5, 4, 5입. 근데 간단해. 요 대축적은 둘째 자리를 5를 기준으로 해요. 5를 기준으로 해서 짝수 열쇠예요.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그게 무슨 5입? 5, 4, 5입이라는 거야. 그럼 5, 4, 5입이라는 것을 봤더니 뭐예요? 요거예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이게 무슨 5입? 5, 4, 5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5, 4, 5입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축적이 123.451이 나왔어요. 그러면 둘째 자리가 5로 끝나서 5를 초과했어. 5를 초과했죠. 5를 초과해버렸잖아. 그때는 요 앞에 짝수홀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려주면 돼. 얼마죠? 123.5가 되는 거야. 만약에 말한 게 123.447이 나왔다.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요. 둘째 자리가 4야 5야? 4죠. 그럼 5 미만이니까 이때는 전부 버리면 돼. 그럼 얼마죠? 123.4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둘째 자리가 뭘로 끝났을 때? 5로 끝났을 때. 그러면 이거는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제 연결해봐요. 자,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짝수 열쇠. 홀수는 올려줘라. 그럼 얼마로 등록한다? 124. 정수로 등록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번에는 122.5다. 요거죠. 그럼 5로 끝났죠? 앞에 짝수 열쇠. 그럼 얼마다? 122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122.51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첫째 자리를 5를 기준으로 하니까 5를 초과했죠. 그럼 얼마예요? 123. 홀수 짝수 별 것 없어. 무조건 올려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걸 뿐이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얼마예요? 123.34잖아. 그러면 여기 첫째 자리가 뭘로 끝났어? 3이죠. 5가 아니죠. 5 미만이야. 5를 초과했어. 5미만 버리면 돼. 얼마다? 122. 그러니까 우리 대축적, 소축적은 정수로 표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다? 정수로. 자, 첫째 자리까지 표현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그러면. 자, 뒷장을 넘기니까 거기에 68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자, 맨 밑에 애가 나와 있어. 애가 나와 있죠? 그 애를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자, 측정 면적에서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도 놓고, 경계점 좌표도 놓고 가로 열고 500분의 1이라고 써놔요. 500분의 1. 자, 그러면 박스 하나 있잖아요. 600분의 1. 하나는 뭐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찾았어요? 예, 밑에 박스 있죠. 자, 그러면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대축적 지역을 암시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봐요. 측정 면적이 얼마예요? 327.86. 그러면 얼마로 등록해? 327.9로 등록하는 거야. 그러면 426.14다. 그러면 얼마로 등록해? 426.1로. 그러면 527.5가 나왔죠. 첫째 자리가 둘째 자리가 뭐로 끝나서? 앞에 짝수 열쇠야. 그러니까 올려줘라. 527.8. 그러면 542.45가 나왔죠.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짝수 열쇠. 짝수 버려라. 그러면 542.4. 그러면 937.05로 나왔죠. 둘째 자리가 뭐로 끝나서? 앞에 0이 나왔죠. 0도 짝수고. 그러면 937.0이 된다라는 거야.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서 그럼 1000분의 1과 6000분의 1 찾았어요? 네, 그러면 526.7이다. 얼마? 527. 그러면 364.2. 5 미만이죠. 그럼 버려. 364. 393.5로 끝났죠. 앞에 짝수 홀수야. 홀수. 그러니까 394. 976.5로 끝났죠. 앞에 짝수 홀수야. 짝수. 그러면 976. 970.5로 끝났죠. 앞에 0이죠. 그러면 버려. 760. 요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근데 요게 이제 요런 것들 중에서 그러면 요 대축적 지금 소수 몇째 자리?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하라는 거야. 요거는 어디까지? 정수까지, 자연수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5로 끝났을 때 요거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 둘째 자리는 5로 끝나면 앞에 홀수 짝수. 요거는 몇째 자리가 기준이야?
첫째 자리가 기준이야. 근데 요거 나왔을 때 요게 특히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요걸 만약에 대축적 지역이라면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지만 5를 초과했죠. 5로 딱 잘라준 게 아니잖아. 그럼 5를 초과했으니까 무조건 올리면 돼. 얼마요? 123.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127.75가 나왔다. 5로 끝났죠. 앞에 짝수 홀수야. 홀수. 그럼 얼마다? 127.8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근데 이걸 어려워해.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 더 해보죠. 124.51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건 정수로 나타내야죠. 근데 5를 초과해서 5 미만이야. 허가했죠. 그러면 여기 짝수야 홀수야. 짝수. 그러면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 그럼 얼마다? 125가 된다는 거야. 125.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어때요? 124.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는 거야. 무슨 오입? 5452. 그러니까 왜 4452을 포기하고 5452을 도구합니까?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 이런 의미 정도. 그러면 면적은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에서 1.5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면적 엉뚱하게 나올 때 면적 측정의 방법. 그러면 전자면적 측정법은 뭐예요? 도전, 도면에 되는 거고. 경계점 좌표는 좌표.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그러면 자 경하니까 무슨 측량? 경의 측량. 그럼 과거 문제하면 경의 측량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면적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69페이지 4번에 뭐가 나와요? 경계. 경계는 별표 5개. 자, 그러면 오늘 벌써 5문제 이상을 하는 거네. 경계도 매년 출제가 돼. 자, 경계. 자,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 물음표 붙여볼게요. 경계란. 다 까먹었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 다 까먹었어. 얼마 주고 지금 까먹어요. 좀 대체요. 제가 돈 줄게. 맨날 이자만 오네에다 돈 내는 거 보니. 같은, 제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이자. 제가 이자가 제일 많이 낼 때 370, 400까지 낸 적이 있어요. 400까지. 그것도 버텨왔습니다. 400 이자 내니까 정상이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 그 정도 400 이자 내려면 뭐 생활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자야. 그렇죠. 이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먼저 봐봐요. 여기는 경계점이죠. 그러면 점이 포인트죠. 그러면 경계점 그럼 벌써 선의 굴곡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그러면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점이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경계란 필지별 줄쳐놓으세요. 그럼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으로 등록한 선을 뭐라 그래? 경계라는 거야. 경계. 자, 반드시 먼저 고서 이제 다시 정리해 두시고. 자, 구별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해도 되고, 곱한불 한번 까봅시다.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반가로 4번에 뭐가 나와있는지 한번 봐봐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그게 약방의 감초 지문이 뜻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로 2번에 원칙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자, 요렇게 필지를 하나 딱 그려놔봐요. 한 필지.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경계점. 요거는 경계. 그러면 요 5개를 읽으면 경계의 설정 원칙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려놓고 하나씩 정리해보자. 자, 요게 뭐예요?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가. 그래서 읽어봐. 경계, 국정주의가 하나 탄생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경계, 직선주의가 탄생해. 자, 경계, 직선주의. 그러면 경계는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면 여기 봐봐. 경계는 2줄이야, 1줄이야? 1줄. 그래서 경계는 2줄이 될 수 없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X축, 여기는 Y축. 그래서 축적, 정대의 원칙이 탄생하는 거야. 자, 경계는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무슨 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애울 거는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경계를 한번 부팅해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경계는 누가 정해요? 국장주의. 경계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그러면 경계는 직선이 가려면 최장거리야 돼, 최단거리야 돼? 최단거리야 돼. 그래서 최단거리 옆에다 써놔요. 없으면 최단거리. 자, 옆에 없죠? 그래서 최장거리를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최단거리야. 경계는 두 줄이야, 한 줄이야? 한 줄. 그래서 이 3번 읽어봐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 요거는 무슨 축? X축, 요거는 Y축, 축척 정도의 원칙.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큰 도면에 따른다. 조심해야 돼. 큰 도면에 따른다. 어디가 있어요? 대축척에 따른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쓰지 마시고 봐봐요. 그러면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을 때 600분의 1에 따른다. 어때? X 몇 분의 1? 500분의 1. 그렇게 표현이 돼서 이 지문이 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계는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무슨 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 복습.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읽어봐요. 경계 국장주의. 경계는 직선 곡선. 직선 최단거리. 자, 경계는 한 줄 두 줄.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X축 Y축 축척 정도의 원칙. 큰 축척 작은 축척. 큰 축척. 자, 영어는 경계는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무슨 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이거는 이제 거진 출제는 안 되지만 간혹가다 경계 지문 나올 때 한두 지문 나오는 거고. 자, 이제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가로 3번. 뭐가 나와요? 경계 결정 기준. 이거는 따로 별표 3개 넣으세요. 자, 그러면 경계 결정 기준은 기준이니까 법률에 규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봐봐요. 요렇게 놨어요. 높낮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어디로? 중앙으로 경계를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경계를 해요? 하단부. 그래서 하단부 줄 쳐놓고요. 하단부. 자, 그러면 3번은 뭐예요? 자, 요렇게 돼 있죠. 절초된 부분은 절상이야.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절초된 부분은 절 동그라미 상. 그래서 앞으로 외울 때 절상이라고 외워주라고. 자주 출제돼. 나올 때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뭐예요? 해면이야. 해면. 해면이 뭐예요? 바다죠. 물이 빠지면 썰물이야, 밀물이야? 썰물. 꽉 차면 밀물. 그래서 요걸 경계로 해. 최대 만조이. 자, 호수는 뭐예요? 호수는 물이 꽉 찼을 때 최대 만수이. 그러면 최대 만수이. 뒷장 한번 넘겨볼래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5번에 제방 줄잖아요.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이야. 자, 그러면 이제 암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요거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절상,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이, 최대 만수이,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 안쪽이 아니에요. 여기를.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자기가 뭐예요? 요거 바깥쪽 만저이, 최대 만저이, 요거는 최대 만수이, 중앙, 하단부, 상단부. 벌써 세 번째 오는 거야. 벌써 세 번째. 절상. 벌써 뭐 처음 낯설면 안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요거는 중앙, 하단부, 절상. 요거는 최대 만저이. 요거는 최대 만수이. 요거 딱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걸로 끝나면 안 돼. 근데 반가로 2번이 여기에 특히 조심해야 돼. 반가로 2번하고 요거하고 믹싱 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요. 반가로 2번 찾았어요? 네, 반가로 2번 위에다가 반가로 2번 바로 위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대 없대? 없대. 없으면 도상경계. 자, 특별한 사정이 있대 없대? 있대. 그러면 뭐다? 실제경계. 그래서 실제경계가 돼요. 이 실제경계가 바로 민법상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부터 잘 잡고 들어가자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슨 경계? 도상경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상경계. 그러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읽어봐요.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저희, 최대 만수희, 바깥쪽, 어깨선. 제가 외워줄 수가 없어요. 암기는 시켜줄 수 있지만 제가 외울 수는 없어요. 본인이 외워줘야 돼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이때 없대요. 이때 근무 때는 무슨 경계? 실제 경계. 요 실제 경계는 요 세 가지만 적용이 있어. 그래서 요거 요렇게 그려놔요. 요 세 개만 적용이 있어. 그래서 세 개만 적용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믹싱을 한번 시켜놔야 돼. 믹싱을 잡혀놔야 돼요. 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요거는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이 뭐예요? 실제 경계거든. 그러니까 요 적용이, 요 세 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걸, 그 방가루 2번으로 캐치해 둘 필요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방가루 2번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지상 경계를 구역하는 구조물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키워드야.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 1에서 1, 2, 3 이게 이거야. 이거 1, 2, 3이 여기 1번, 2번, 3번은 요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요 중앙, 하단부, 상단부지만 요거하고 믹싱을 시켜놔야 돼. 그럼 지금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럼 요거 한번 믹싱 시켜보죠. 자, 높낮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야? 소유권에 따라. 그게 무슨 경계? 실제 경계에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자꾸 믹싱을 안 시켜놓으니까 나중에 헷갈리지.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요걸 믹싱 한번 시켜보죠. 요거 제 방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바깥쪽 어깨선에 따른다. 어때? X. 요거 세 개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적용은 몇 개다? 1, 2, 3. 요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더 적용시켜 봅시다. 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원칙은 뭐예요? 상단부죠. 그럼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예요?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요 세 개는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에 따른다는. 그럼 올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올해 문제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자, 올해 문제 형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봐봐요. 다음 중, 자, 지상경계 결정으로서 결정 기준을 설명한 것 중에서,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요거 골라내라는 거야. 읽어봐요. 1, 2, 3. 이걸 구해내는 거야. 이게 박스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경계에 따라서, 요거 세 개는 뭐예요? 요거는 실제 경계에 따라주는 거야.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경계? 도상 경계. 요거는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최대 만저희, 최대 만수희, 요거는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이렇게 이제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오른쪽 가봐요. 반가로 4번. 이게 올해 출제 또 예상이 돼. 자, 24의 독자적 문제고, 요 4번과 관련돼서도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4번, 요 위에다가는 요렇게 써놨을 거예요. 자, 요거는 요렇게 하나 써놔요. 자,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참고 표시해 놓고, 자, 이게 뭐예요? 건축물이죠. 자, 건축물을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원칙적으로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는 없다. A적으로는 돼야 안 돼? 돼요. A적으로는 돼. 자, A적으로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달에 이해했으니까 뭐예요? 올해는 완전 암기 코드로 해서 암기를 잡고 가자고. A적으로 가능한 게 4개가 있어. 읽어봐요. 이렇게 옵니다. 일단 써놔요. 학사, 공도. 이렇게. 학사, 공도. 자, 그러면 학사, 공도. 이렇게 해줘라. 자, 원칙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지만 A적으로 가능한 거 읽어봐요. 학사공도. 그러면 사형식을 한번 적고 가자고요. 학정 판결. 학정 판결. 자, 사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자, 요거는 공공사업. 자, 요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뭐 우리가 저번에는 첫째 코스, 둘째 코스는 이해 위주로 갔는데 이제 이해보다는 암기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학사공도, 학사공도, 학사공도.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이 있죠. 써요. 학, 철, 수, 천, 재, 구, 유, 도.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두고, 자.
됐어요? 자, 원칙은 돼요, 안 돼? 안 돼. A적으로 되는 거.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8개 제목이 있어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요거 조심해야 돼. 유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특히 요거는 특별히 살려놔야 돼. 유지. 도가 뭐예요? 도로. 어차피 오늘 외워줘야 돼요. 근데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이제 청강이 듣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기팅을 빨리 해놔야 돼. 기존수강생들은 다 귀에 익숙해져 있다고. 학사공도, 학사공도. 읽어봐요.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선생님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무슨 형지가 있어요? 학교형지.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뭐예요? 학교죠. 자, 제가 뭐예요? 고등학교 서울에 고등학교 나왔는데 옛날에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집이 세 채가 붙어 있어. 세 채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요 세 채가 붙어 있는데 뭐예요? 요 벽이 요 집에 담벼락이 돼버린 거야. 담벼락. 자, 그러면 여기 무슨 형기죠? 학교 형기. 무슨 사업이야? 공공사업. 그러면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집이에요? 떡볶이집이야. 여기는 가구점이에요. 여기는 서점입니다. 제일 좋은 게 여기 떡볶이집이야. 떡볶이집. 쉬는 시간에 막 달려와서 뭐예요? 떡볶이 배가지고 막 먹고 들어간 적이 실내 신고 뭐예요? 막 달린 적이 옛날에 한 번 있네요. 또 하나 뭐예요? 유명한 이대입구에 유명한 동시상영관이 있었어요. 동시상영관. 유명해요. 이대입구에 대형극장이라고 있었어. 대형극장. 지금 대형극장이 삼성 AS로 바뀌었지만, 애프터 서비스로 바뀌었지만, AS로. 거기가 옛날에 처음에 개봉관으로, 대형극장에서 개봉관으로 했다. 개봉관 실패해서 삼성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조조 할인은 300원이었어. 300원. 그러면 300원을 미리 오전에 끊어놔요. 끊어놓으면 이제 수업 끝나고 몰래 가서 두 편 한 거 보는 게. 하나가 그때 제일 가슴에 설려있던 게 뭐예요? 말 안 할래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본 적이 한 번 있네요. 담벼락 넘어가서 오전에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뭐 아시네요. 뭐 보통 저희 세대 뭐 봤다는 거. 자, 그러면 무릎과 무릎 사이죠. 무릎과 무릎 사이.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 있잖아. 옛날에 저희들 세대 때. 그때가 그게 제일 야한 그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번 기억이 나네. 기억이 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이런 것들이야.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선생님 도시개발사업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아까 이야기해 볼까요? 봐봐요. 여기 아까 뭐예요? 10, 요거는 11. 근데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도시개발이 사업이 들어가서. 여기는 아니에요, 밖에? 여기는. 그러니까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면 금방 나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여기 이제 자꾸 이제 시험장 가서 속전속결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암기하라는 거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사실 따지고 본다면, 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 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적석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요. 원칙. X, 예, 본능적으로 학사공도.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뭐예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거 하면 안 돼요. 유도까지 해야 돼. 합병이 이제 공장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무슨 관련?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이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이해해요. 여기 뭐예요? 건축물이야. 그러면 이제 공법으로 가서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이쪽은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있고 이거는 밖에 있어. 그러면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가볼까요?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1번의 도시개발사업 자, 사자 동그라미. 자, 공공사업에서 공자 동그라미. 그래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행강 편쳐놓고 8개 지목이 있죠. 자,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군자가 빠졌네.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있죠. 그 밑에 있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도. 법원의 학정 판결에서 학 동그라미. 자, 그러면 순서가 막 흐트러져 있지만, 자, 요걸 가지런히 해서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6년 동안 공시법 강의하다 보니까 암기 코드를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적당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학사공도. 학은 학점 판결, 사는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8개 지목, 학철수, 전제구, 유도. 그러면 도는 뭐예요? 도시근 관리계획.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여기에 몇 개 지문이 나와요. 교통정리가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몇 개 지목이에요? 8개 뭐. 그러면 뭐예요? 철도. 그럼 철도 용지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그렇게 8개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나오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나오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잡아놔야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도자가 뭐예요? 도로. 그러면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할 수 있죠. 무슨 사업에서?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전제구, 유도. 이거 어설프게 해놓으면 유 봐봐요. 유원지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X. 그러면 유지는 공공사업이야. 저수지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면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좀 들어줘요. 용인에 에베랜드가 있어. 에베랜드가 누구 거야? 삼성 거잖아. 그럼 삼성 유원지는 개인 거라는 거예요. 공공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어. 저보고 나가라고 못 나가게 해. 그러면 우리 강남에 가봐야 강남역에 있어 없어? 강남역 가면 뭐가 있어? 8번 출구에 나오면 삼성 본관이 있잖아. 큰 게 2개가 있어.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느냐면 5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어. 삼성에서 뭐 이거 팔라고 그랬는데 죽어도 안 판대. 그래서 요거 끼워가지고 요거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요 사람 팔려고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 못 팔아. 이게 250억이 넘는 땅이거든. 이게 조그만 땅이. 그러니까 5층에 치과가 있어요. 치과가 있고. 그러니까 요 삼성 본관이 있는데 요 구름다리에서 보기가 참 안쓰러워. 삼성에서 요걸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죽어도 안 판대. 그래서 요거 이제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여기 돼 있다고. 한번 가보세요. 강남제가 뉴욕제가 건너편에 있어.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 이거는 내가 안 팔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어서 조폭을 개입해가지고 망망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는데 제가 안희정이가 그렇게 바쁜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손이 바쁜지 몰랐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하는데 이제 하면 안쓰러워요. 안쓰럽기는. 그래서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학사공도, 학정판결, 도시개발사, 공공사, 도시군 관리계획, 학철수, 전제구, 유도 이렇게 이제 쫙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경계는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어. 경계와 관련. 자 그러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자 봐봐요. 아무 말이 없어. 중앙.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더니 밑줄 이러면 끝나고 밑줄 이러면 그러면 우리끼리 통하는 것은 뭐야? 아 중앙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하단부구나. 이렇게 그러면 상단부구나. 이렇게 그러면 최대만죄의 최대만수의 바깥쪽 어깨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이때들은 실제 소유권에 따라 즉 실제 경계에 따라 준다라는 거야. 제방은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면 경계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네. 가로 4번 지상 경계점 등록부. 마지막은 마지막이야. 내일도 다 차표 끊어놨구만. 내일로. 자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찾았어요? 예, 요거 이제 한번 보자고. 지적소관청 줄쳐놔요. 자,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 행강편 딱 끊어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줄 딱 쳐놔요. 그러면 여기 조심해야 돼요. 봐봐요. 이거는 3가지 측면에서 장난쳐. 자, 시도지사는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어때? X. 누구예요? 실적소관청이야. 또 하나 더 보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자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어때? X. 지상경계 등록부라는 거야.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거야.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겁니다. 만약 경계점 좌표가 나오면 그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겠죠. 지상경계가 나오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기타 공부야, 지적 공부야?
지적 공부가 아니라 기타 공부잖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공부? 지적 공부잖아.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무슨 공부죠? 기타 공부잖아. 그럼 지적 공부는 8종류밖에 없잖아요. 토지 뒷장, 임야 뒷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이? 지적 타입. 그럼 나머지는 전부 무슨 공부야? 기타 공부라는 거야. 기타 공부.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뒷장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서 그러면 봐봐요. 1번에 뭐가 나와? 소재 지번. 소재 지번. 찾았죠? 1번 줄쳐넣어요. 자, 그러면 2번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등의 지목 줄쳐놔요. 나머지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경계점 좌표, 경계점 좌표, 가로 안에 거 줄쳐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제나 경계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한다. 어때? X.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4번에 경계점 이치 설명도, 경계점 동그라미. 5번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에서 경계점 동그라미, 경계점 이치에서 경계점. 그 다음에 6번에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경계점 동그라미.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몇 번만 정확하게 암기해놓으면 돼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눈팅을 해놓으면 돼. 경계점 좌표, 경계점 이치 설명도.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됐고 올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네. 왜? 작년에 출제가 돼서 올해 출제 가능성 거진 제로네요. 그렇죠? 차라리 암기사유 하나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어. 특히 몇 번하고? 2번하고 3번에 대해서. 3번. 그러면 다음 중 경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경계점 좌표는 언제나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한다. 어때? X. 그렇게는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경계점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돼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뭐예요? 소재 지번. 2번은 지목. 자, 뭐 3번은 경계점 좌표. 그럼 4번, 5번, 6번은 눈팅만 해놓으라고. 경계점 이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이치,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다고 해서 출제가 돼버려서 아주 뭐 수강생들은 3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문제예요. 밑에 작년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보세요. 됐어요? 네, 정답은 2번이죠.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근데 이런 거는 상당히 작년에 예상을 안 했다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입니다. 아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일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암기된 사람은 그냥 뭐예요? 2초 만에 풀 문제고, 암기가 안 됐다면 이거 못 풀었어요. 지금 따르고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속해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단순 무식한 문제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 예상이 안 되니까 뭐 그 정도로 의미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숙제하고 가자고요. 중앙. 요거 하단부. 그렇죠? 요거는 강단부. 최대 만저희, 최대 만수희.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유권에 따라서 즉 실제 경계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습할 때 만약 복습하려면 이걸 아까 접목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는 경우 아무 말이 없으면 중앙에 따른다. 그러면 토지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소유권 이렇게 해서 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가능한 거 읽어봐요. 학사 공도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그래서 요것만 조심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만 하면 경계는 나오더라도 문제 안 틀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그러면 오늘 까먹으면 몇 월 달에 또 하면 돼? 5, 6월 달에 또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을 왜 듣느냐? 그만큼 스케줄을 그렇게 막히고 복습 위주로 가는 거야. 수업 들어가면서 복습을 하는 거야. 몰라서 수업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수업 듣는 사람이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걸 나중에 확인해 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딱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딱 원칙 안 돼. 예외. 학사 공도,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 공공사, 8개, 학철수, 전제 재고 유도.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딱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특별한 사정이 없다.
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실제 경계. 그러면 요거 세 개만 적용이 있다. 그래서 그냥 딱 마무리를 달라는 거. 오늘은 원래 1시 45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책을 안 가져와서 오늘은 뭐예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여기 이론서 2시간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못한 거 요거 천재 2시간에서 아마 생각하면 1시 한 40분에서 45분에 마무리가 될 거예요. 선생님 점심 안 먹어요? 차석에서 김밥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요거 준비해 오세요. 준비해 오시고 요거 기본서. 그러면 내일은 뭐 하고? 요약집하고 요거 가져오셔야 돼요. 요거 싹 가져오셔야 돼요. 요거 뭐예요? 문제가 답이다. 요거면 내일은 요약집이 아마 지적이 다 끝날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문제 가지고 지적을 총정리 문제를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요약집하고 요거 가져오시고 다음 주에는 요거 천재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 준비물 확실히 하세요. 제일 나쁜 학생은 준비물 안 챙겨온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세요. 내일 몇 시에요? 4시. 뭐 내일은 뭐였다? 제가 시행착오로 한번 겪었으니까 가평까지 안 갈 겁니다. 내일은 그러면 정확하게 4시 3분에 도착할 거예요. 그럼 3분에서 5분에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게 오잖아. 자꾸 들어가는 게. 그래서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